살아보니까 인연이란 게 참 많더라고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간 사람들까지. 우리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배우며 살아가죠.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 옆에 정말 오래 두어야 할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연을 다 안고 갈 수는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나를 소모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리를 두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는 관계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지금 당장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 선을 그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문득 카톡 알림이 뜨죠. 오랜만이네. 잘 지내? 반가운 마음에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세요? 근데 혹시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너 그 분야 잘 알잖아. 이것 좀 알려줘. 이렇게 됩니다. 평소에는 내 소식에 관심도 없다가 어려운 일, 귀찮은 일, 급한 일 있을 때만 어김없이 연락하는 사람. 처음엔 그래도 나를 떠올려줘서 고맙다 싶어요. 그런데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 사람에게 사람이 아니라 도구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인연은 나에게 미안함보다 이번에도 써먹어도 되겠지? 하는 당연함이 섞여 있어요. 물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안부와 마음은 없고 필요와 부탁만 가득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겁니다. 이제는 부탁을 받을 때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이 부탁을 들어주고 나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도와준 뒤에 늘 허탈하고 공허하다면 부드럽게 거절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여유가 없어서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 이 한마디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켜주는 시작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만나고 나면 더 지치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함께 있는 동안 내내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말을 고르고 눈치를 보게 되는 사람이죠. 대화의 중심은 늘 그 사람이고 나는 그저 맞장구 치는 역할에 머뭅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힘들었겠다.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야기는 많이 나누는데 정작 내 이야기는 꺼낼 틈도 없고 꺼내더라도 대충 듣고 넘어가 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좋은 관계는 만나는 동안 웃기만 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헤어지고 나서도 마음이 편안하게 남는 사이가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 일상이 시시해 보이고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다면 그 만남의 빈도부터 조금씩 줄여도 괜찮습니다. 편안함이 없는 관계는 결국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 에너지는 아끼고 골라 써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지갑을 늘 안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아, 오늘 지갑을 깜빡했다. 나중에 계좌로 보낼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죠. 하지만 매번 약속만 잡으면 지갑을 안 들고 나오고 카드를 두고 나왔다고 하고 나중에 보낸다던 돈은 감감무소식이라면 이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속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저 사람이 내는 거 익숙하잖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돈은 단순히 얼마를 냈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얼마나 공평하게 보려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계산하고 다른 사람은 계속 얻어먹는 구조라면 그 관계의 균형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분명하게 말해도 됩니다. 오늘은 내가 계산해 줘. 지난번 것까지 같이 정리하자. 우리 번갈아 가면서 내자. 나만 내는 건 이제 부담돼. 이 말에 불편해하면서도 태도를 바꾸려 한다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만 말 자체를 불쾌해하거나 대답을 피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푸념만 끝없이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힘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문제는 어떤 사람의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과 한숨뿐이라는 점입니다. 회사 사람 욕, 가족 탓, 환경 탓, 세상이 자기만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조언도 해봅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늘 같은 말, 같은 불평. 듣는 사람의 마음만 점점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야기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지만 당신은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숨이 막히고 내 삶까지 더 힘들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한쪽만 털어놓고 한쪽만 떠안는 구조가 되어선 안 됩니다. 너 이야기 듣는 건 좋은데 요즘 나는 좀 많이 지쳐서 가벼운 얘기도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혹은 이렇게 말했는데도 상대가 전혀 달라지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을 끝없이 떠안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답이 필요해서라기보다 그냥 내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이렇다면 참 허무해집니다. 그게 뭐가 고민이야? 에이, 별것도 아니구만. 야, 나에 비하면 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벼운 농담 같지만 당신의 마음에게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민의 크기는 상황으로 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겪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로 결정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했는데 그 감정을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보다 자신의 우월감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굳이 다시 마음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내 고민을 가볍게 보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 기준 하나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훨씬 덜 다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사사건건 다투고 편을 가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항상 결론은 싸움과 편 가르기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걔가 완전 잘못한 거야. 너는 도대체 내 편이야, 아니야? 세상은 딱 둘로 나뉘어. 우리 편, 남의 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심판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조금만 다른 의견을 내도 배신자가 된 것 같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는 승패를 가리는 경기장이 아니에요. 건강한 관계는 누가 맞냐를 따지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관계입니다. 늘 누군가와 싸워야 하고 누구의 편인지 선택해야 하는 관계 속에서는 당신의 마음도 언젠가 지쳐 나가떨어지고 맙니다. 갈등을 즐기는 사람에게서 조용히 물러나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당신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일곱 번째는 약속을 가볍게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약속은 크고 작은 맹세입니다. 시간 약속이든 한 번 도와주겠다는 말이든 다음에 꼭 보자는 다짐이든 그 약속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약속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쉽게 어깁니다. 아, 오늘 좀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아. 미안, 깜빡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신 채워주려는 노력도 미안해하는 진심도 없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당신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당신과의 약속이 다른 일정보다 자꾸 밀려나고 늘 마지막 우선순위에 머무른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을 편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가볍게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애매한 농담으로 넘기지 말고 한 번쯤은 진지하게 말해도 됩니다. 약속이 자꾸 어겨지니까
나도 이 관계에 마음을 쓰기가 어려워지고 있어. 이 말에 귀 기울이고 태도를 바꾸려 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믿어볼 수 있지만 괜히 예민하다고 돌려세우거나 대충 웃어넘긴다면 이제는 당신도 그 사람과의 약속을 줄여가도 괜찮습니다. 여덟 번째는 자기 자랑만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쁜 일을 나누는 건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순간이에요. 나 요즘 이런 일 있었어. 너라서 제일 먼저 말하는 거야.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도 덩달아 행복하게 만들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눔이 아니라 끝없는 자랑만 쏟아냅니다. 요즘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아? 너도 나처럼 좀 해봐.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그랬어. 말끝마다 은근한 비교와 우월감이 묻어나요. 처음에는 그냥 웃으며 넘기지만 만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만 뒤처진 느낌이야. 좋은 관계는 비교를 통해 나를 작게 만드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각자의 속도로 걸어갈 수 있게 응원해주는 사이입니다. 자랑이 나쁠 건 없지만 늘 나는 이만큼 잘 나간다로 끝나는 대화 속에서 당신 스스로가 점점 초라해진다면 그 사람의 말보다 내가 걸어온 길을 조금 더 믿어주세요. 그리고 그런 대화의 시간을 무조건 견뎌야 할 의무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아홉 번째는 같은 고민만 끝없이 되풀이하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치유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돕니다. 나 진짜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하지만 다음에 만났을 때도 같은 고민, 그 다음에도 같은 고민, 그 사이에 아무 행동도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같은 하소연만 이어집니다. 당신은 그 말들을 들으며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움될 만한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그래.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어.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상대의 고민은 당신의 피로로만 쌓이게 됩니다. 중요한 건 고민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고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실천 없이 말만 반복하는 사람의 곁에 오래 있다 보면 어느새 내 삶까지 의욕을 잃게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건 알겠어. 근데 이제는 정말 조금이라도 행동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이 말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제자리 걸음을 내가 대신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열 번째는 서로 다른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치, 종교, 돈,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까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야. 내가 말하는 방식이 맞아. 너도 결국 내 생각처럼 바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정이 찾아와요. 내 생각을 말하면 뭔가 잘못된 사람이 된 것 같고 내 선택을 설명해야만 존중받는 느낌이 듭니다. 건강한 관계는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너를 존중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다름을 견디지 못하고 같아질 것을 강요하는 관계 안에서는 결국 당신은 작아진 나로만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대신 내 생각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이 말을 불편해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개성을 사랑해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10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지금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도 인연인데라는 말 때문에 정리해야 할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전에는 좋았다는 기억 때문에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 때문에 관계를 이어갔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인연을 정리한다는 건 누군가를 미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챙기겠다는 선언이라는 걸요. 나를 이용하는 관계, 나를 가볍게 보는 관계,
나를 끊임없이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일은 비겁함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어요? 거리두기가 곧 단절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전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고 내가 버거운 만큼은 조금 뒤로 물러서겠다는 선택일 뿐입니다. 가끔 만나도 괜찮고 안부 정도는 물을 수 있지만 더 이상 내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마음이 먼저 답해 줄 겁니다. 이 사람 곁에 있을 때 나는 나답게 숨 쉴 수 있는지. 이 질문에 솔직해지세요. 답은 이미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기준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쓰고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 그 단순한 기준만으로도 당신의 인간관계는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거리를 두나요? 맞습니다. 쉽지 않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정을 지키느라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요. 정은 양쪽이 함께 나눠야 합니다. 한쪽만 정을 주고 한쪽은 그걸 당연하게 받기만 한다면 그건 정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그건 그 사람의 삶입니다. 다만 그 삶의 방식이 나와 맞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르니까요. 누군가에게는 괜찮은 행동이 나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이 나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건 상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건 내 옆에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명의 불편한 사람보다 1명의 편안한 사람이 훨씬 소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외로운 것보다 혼자 있으면서 평온한 게 훨씬 낫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느라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편안하게 숨 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잣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소중히 대하기 위한 기준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인연들 사이에서 당신이 가장 오래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언제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아껴주세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힘든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키는 용기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관계를 정리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당신의 속도대로 하면 됩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선택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입니다. 상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먼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공감하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